지방대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학생들이 찾아오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대구시 문화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경북대 화학과 정성화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게 벌써 4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이게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는 매우 많은 논문들이 발간되므로 논문의 건수보다는 질이 우수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클레르베이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년 논문의 인용 현황을 분석 평가하는데요. 특히 상위 1%의 인용을 보이는 논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그러한 논문들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발표한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라고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대략 한 6천 명의 연구자가 선정되는데 올해에도 한국에는 4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보통 그러한 연구자를 1% 연구자라고 칭하는데 실제 연구자의 한 0.1%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역 대학은 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연구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우수한 연구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기업체 그리고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배경이 사실 큰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학교에 부임했을 때 학과는 물론이고 대학 내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형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도 유치하고 결과도 비교적 잘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비, 이 학생 그리고 연구 결과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많은 연구들 중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도와준 거고 항상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학생들에게 공을 돌리셨는데요. 교수님의 그 연구 분야가 물, 석유와 공기에 있는 유해물질 제거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참 중요한 연구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연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낙동강은 수질이 좋지 못하고 분지 지역의 특성상 대구는 미세먼지가 좋지 못합니다. 또한 대구 경북은 남한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지역으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농약이나 염료 같은 유기물들 그리고 석유류에 필요 없는 성분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최근에는 대기의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제거하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처음 어떻게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특별한 계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디어를 내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연구가 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분야보다는 미래에 부각될 분야를 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환경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환경 분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과 연구를 같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학생들이 교수님께 찾아오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연구실의 학생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이제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면접 때 그러한 개념을 서로 잘 이제 이해를 했고 박사생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까지 한 3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잘 그 목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연구실을 소개해가지고 국내 불문하고 먼 거리 불문하고 이제 연구실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실험실에 박사과정 한국인이 2명 있는데 2명이 서울과 충북 출신의 학생입니다. 네, 이 지역 대학에서 학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너무 어렵고 넓은 거라 가지고요. 저는 간단히 이공계 실험실 위주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실의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질수록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항상 그 실험실의 이제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특히 요즘 이공계 학생들은 어디에서 하기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연구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지역 불문하고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항상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은 발전하고 그다음에 실험실도 발전하고 교수도 발전하면서 선순환을 하면서 연구실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기의 지방 해법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초대석 경북대 화학과 정성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